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7일은 24절기 중에 하나인 대설인데요. 눈이 많이 내린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이것은 중국 화북 지방의 경우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아요. 실제로 우리 옛날 조상들은 음력이라는 달력을 사용했는데요.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만든 역법이기 때문에 태양의 위치에 따라 변하는 계절의 변화와는 잘 맞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4절기라는 것을 같이 사용했는데요. 24절기는 중국 주나라 때 화북 지방의 기후를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와는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첫눈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오늘은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라플란드를 배경으로 펼쳐질 눈의 여왕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 안녕, 나는 게르다야. 내 친구 카이가 갑자기 사라져 카이를 찾아 떠날 거야. 지금부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 옛날 아주 못된 악마가 이상한 거울을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것은 죄다 일그러지고 흉측하게 보이는 거울이었지요. 멋진 풍경도 이 거울 속에서는 시들시들해진 시금치처럼 보였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도 아주 못생겨 보였답니다. 악마는 천사에게 장난을 치려고 거울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거울이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죠. 모래알처럼 작게 부서진 거울 조각들이 바람을 타고 인간 세상에 퍼졌어요. 어쩌다 이 조각이 눈에 들어가면 세상 모든 것이 나쁘게만 보였어요. 어쩌다 이 조각이 심장에 박히면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어느 마을에 카이라는 소년과 게르다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둘은 서로 이웃에 살면서 오누이처럼 사이좋게 지냈지요. 두 집 사이에는 자그마하지만 예쁜 정원이 있었어요. 여름이면 두 아이는 정원에 있는 장미 두 그루를 정성껏 가꾸었어요. 하루는 게르다와 함께 장미를 가꾸며 노래를 부르던 카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아! 가슴이 막 따끔거려! 아! 눈에도 뭐가 들어간 것 같아! 악마의 거울 조각이 카이의 눈과 심장에 박힌 거예요. 아픔은 금세 사라졌지만 카이는 마법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카이는 게르다가 울면 달래주지 않고 되레 킬킬대며 놀렸어요. 소중히 가꾼 장미도 보기 싫다고 꺾어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카이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겨울이 되었어요.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카이는 마을 아이들과 썰매를 타고 놀았어요. 그때 아름다운 여인이 크고 멋진 썰매를 타고 나타났어요. 눈으로 만든 새하얀 옷을 입은 눈의 여왕이었어요. 카이는 자기 썰매를 눈의 여왕 썰매 뒤에 단단히 묶었어요. 눈의 여왕이 탄 썰매는 마을을 지나서 점점 더 빨리 달렸어요. 겁이 난 카이가 썰매를 풀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썰매가 멈추자 눈의 여왕은 잔뜩 겁에 질린 카이를 보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 순간 카이의 기억이 몽땅 사라졌어요. 가족, 게르다, 장미, 집. 카이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썰매는 다시 밤하늘로 높이 높이
날아올랐어요. 썰매는 숲과 호수와 바다를 지나 멀리 날아갔어요. 썰매가 지나간 자리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늑대들이 울부짖었어요. 눈송이가 반짝반짝하고 까마귀가 깍깍 울었지요. 아침에 보니 카이는 눈의 여왕 발치에 잠들어 있었어요. 봄이 되자 눈물로 겨울을 보낸 게르다가 카이를 찾아 나섰어요. 어쩌면 이 강이 나를 카이에게 데려다 줄지도 몰라. 쪽배를 타고 떠내려가다 보니 집 한 채가 나타났어요. 누구 없나요? 저 좀 도와주세요. 게르다가 외쳤어요. 웬 할머니가 나오더니 지팡이를 내밀어 쪽배를 강가로 끌어당겼어요. 게르다는 할머니에게 혹시 카이를 보았는지 물었어요. 글쎄다, 잘 모르겠구나.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쉬었다 가렴. 게르다가 맛있는 버찌를 먹는 동안 할머니는 게르다의 머리를 빗겨주었어요. 그런데 빛이 머리칼을 스칠 때마다 게르다는 카이를 차츰 잊어버렸어요. 사실 할머니는 요술쟁이였어요. 게르다는 꽃이 가득한 할머니의 정원에서 해가 질 때까지 신나게 놀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여름이 다 갈 때까지도 게르다는 카이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게르다는 정원의 수많은 꽃들 가운데 장미가 없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 순간 카이와 함께 가꾸던 장미가 생각났죠. 그러자 잊었던 기억이 다시 살아났어요. 세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게르다는 있는 힘껏 달려서 정원을 빠져나왔어요. 며칠 후 게르다는 숲속에서 산적들을 만났어요. 산적 두목의 딸이 게르다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두 소녀는 나무에 나란히 걸터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 비둘기가 게르다에게 눈의 여왕이 카이를 데려갔다고 알려주었어요. 눈의 여왕이 끄는 썰매는 어디로 갔니? 게르다가 다급히 물었어요. 라플란드로 갔어. 그곳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야. 게르다, 넌 운이 좋구나. 우리 술록이 그곳에서 태어났거든. 눈밭에서도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지 몰라. 게르다는 소녀가 내준 술록의 등에 올라탔어요. 잠깐만, 포근한 털장화랑 벙어리 장갑을 가져가. 몸을 따뜻하게 해줄 거야. 됐어, 이제 가렴. 소녀가 게르다를 보내주었어요. 술록은 수풀과 그루터기를 뛰어넘어 숲을 가로질렀어요. 펄펄 날리는 눈송이를 씩씩하게 헤치고 늪지대와 초원을 건너갔어요. 마침내 술록이 게르다를 라플란드에 내려주었어요. 게르다는 눈의 여왕이 살고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벽은 거센 눈보라로 창과문은 사르르는 매서운 바람으로 되어 있었지요. 성 안에는 회오리 눈바람이 만들어 놓은 널찍한 방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오로라의 아름다운 빛이 방들을 환히 밝혀주었지만 이가 딱딱 부딪힐 만큼 매우 추웠어요. 방들 한가운데에는 꽁꽁 얼어붙은 호수가 있었어요. 마치 거울 같았는데 1000개의 얼음 조각이 똑같은 모양으로 쩍쩍 갈라져 있어서 예술 작품처럼 보였죠. 그곳에서 카이는 새파랗게 얼어붙은 채로 여왕의 의자 옆에 서 있었어요. 얼음 조각을 바라보며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지요. 때마침 눈의 여왕은 성 안에 없었어요.
베수비오와 에트나 화산에 눈을 뿌리러 나갔거든요. 드디어 카이를 찾은 게르다는 곧장 달려가서 카이의 얼어붙은 몸을 안아주었어요. 게르다의 눈에서 흘러내린 뜨거운 눈물이 카이의 가슴에 뚝뚝 떨어졌어요. 눈물이 카이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자 얼음 같던 심장이 녹으면서 박혀있던 거울 조각이 빠져나왔어요. 게르다가 함께 장미를 가꾸며 불렀던 노래를 부르자 카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실컷 우는 바람에 눈에 박혀있던 거울 조각도 빠져버렸지요. 그제야 카이는 보고 싶던 얼굴을 알아보았어요. 게르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던 거야? 두 아이는 손을 꼭 잡고 성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카이와 게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감미로운 봄의 계절이 찾아와 두 아이를 포근히 감싸주었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나는 카이를 구할 수 있었지. 친구들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게르다는 눈의 여왕에게 잡혀간 카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게르다가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카이는 영원히 얼음성에 갇혀 차가운 사람으로 살아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게르다는 카이를 찾기 위해 쉬지 않고 나아갔지요. 그 결과 게르다는 카이를 구해낼 수 있었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날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하면 언젠가 그 목표를 꼭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게르다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장앙리 파브르죠. 파브르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과 곤충에 관심이 많았어요. 파브르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되었지요. 파브르는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곤충 생각뿐이었지요. 그 결과 30년 동안 연구했던 곤충에 대한 책을 낼 수 있었어요. 이 책이 바로 10권으로 이루어진 곤충기이지요. 이렇게 파브르가 세계적인 곤충 학자가 된 것은 바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야기에서 만났던 라플란드는 실제로 있을까요? 라플란드는 북극권에 속한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의 북부 지방이에요.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라플란드에서는 여름에 해가 지지 않고 태양이 하루 종일 떠있는 백야 현상, 반대로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아 한낮에도 어둠이 계속되는 극야 현상이 일어나지요. 라플란드에는 핀란드 원주민인 라프족이 살고 있어요. 라프족은 알록달록한 헝겊옷을 입고 천막에서 살며 술록을 기른답니다. 오늘 만나본 게르다와 카이의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우리 다음 기념일에 또 만나요. 안녕!